안녕하세요, 성종입니다. 22년 국가직에서 주요 문항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래요. 우리 유의어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는 unravel 이 단어를 보고 사실 이게 해결하다 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맞아요. 1번으로 바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또 이걸 모른다면 어쩔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수년간 뭐요? detectives, 형사들은요 have been trying, 완료의 진행형 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unravel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목적어가 미스테리네요. 갑작스러운 사라짐이 있었는데 쌍둥이 남자 형사들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의 미스테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unravel 하기 위해서 노력해오는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기에 unravel의 뜻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뒤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들어가고 try,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또 주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detectives, 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수께끼를 unravel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창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 뭐 모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알려줘야 될까요? 알려주다는 괜찮겠지만 창조하거나 아니면은 모방하다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도 1번과 4번 사이를 왔다 갔다 잡아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년간 이거를 알리기보다는 수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정답은 1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unravel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맥상 뭐가 가능하다? 문맥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소소하게 우리 또 어원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 un을 붙이니까 얽힌 것을 뭐 반대로 하다, 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얽힌 것을 푼다가 문맥상 여기서는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게 됐었던 자, 어원 한마디 한번 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 다시 한번 거듭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hit the roof, 천장을 치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roof, 지붕이죠, 지붕을 치다. 그러면 이 지붕을 치니까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요,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눈, 코, 입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쳤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자 친 거야. 뭐가 된 걸까요? 우리가 마치 roof, 지붕을 치듯이 머리를 쳤다는 건 우리 사장님 뚜껑 열리신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become extremely angry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hit the roof라는 표현을 아시게 되면은 정답을 체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신다면 역시나 여기도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문맥 추론이 가능하다. 문맥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사장님은 hit the roof를 했어요. 자, when 뭐 했을 때? 그가 봤었을 때 됐죠? 이하를 그가 이미 spend 써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다 써버린 거죠.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의 시간에 이 전체 예산을 다 써버린 걸 아셨을 때 사장님께서는 뭐 했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또 사장님이잖아. 근데 예산을 다 썼다고 하면 얼마나 만족할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차분해졌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가능하다? 역시나 문맥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챙겨주시고요. 그 밖에 우리가 정답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에 있는 어휘들도 필수적인 어휘인 만큼 이렇게 satisfied, surprised, calm 이런 단어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런 싸움이었거든요.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요. be very, become extremely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소거하고도 풀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냐, 이 노란색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어휘를 잘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3번 문제였습니다. 관용 표현이지만요. 문맥상도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3번 문항 마무리.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와 너무너무 반가운 문제. 레퍼런스가 있잖아. 2014년 국가직 9급에서 너무너무 똑같이 나왔잖아. 이거는 똑같다는 말을 써도 돼. 자, 여기선 주어가 marry죠. 거기선 주어가 she였어요. 여기선 decided to, 거기서는 needed to 이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한다고 했었죠? 목적으로 her Spanish. 근데 그때도 her Spanish. 무슨 일이야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오케이? 자, 언제? 2014년도 9까지 9급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었던 그 부분입니다. 자, 문맥도 한번 이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면 메리는 말이요. 결정을 했답니다. 이것을 결정했대요. 뭘 결정했냐면 뒤에 언어가 나온 거야. Spanish. 그러면 언어를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뭐 하기 전에요? 자, 어디? 사우스 아메리카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럼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남미를 간다잖아. 그러면 남미에서 또 주로 사용하는 게 또 뭐예요? 스페인어를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스페인어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정도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부를 하다라는 말은 이제 선택지를 봐도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문맥으로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라는 문맥으로 가장 좋은 게 바로 brush up on, 역시나 기출입니다. 공부를 다시 하다 또는 복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brush up on, brush up on, brush up on.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기출을 우리가 참 꼼꼼하게, 그러니까 기출은 이미 한번 출제가 되면 역사가 됩니다. 역사로서 꼭 꼼꼼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리마인드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hear out 끝까지 듣다, speak up for 뭐뭇에 대해서 변호하다, 옹호하다는 뜻이고요. lay off는 우리가 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정답 위에 오답 선지까지도 꼼꼼하게 22년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몰라요? 23년도에 여기에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오답 선지가 살짝쿵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공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저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봤었을 땐 여러분 이거를 which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during which까지 함께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출제 포인트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뒷단원 문장 어때야 되죠? 완전해야 된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뒷단원 문장이 정말로 완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또 싹 보시면요. 이 뒷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자, 현대의 첫 번째 전기 배터리라는 것이 배터리가 자,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개발되어졌다. 너무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지금 여기가 주어, 그리고 여러분들 동사. 물론 동사가 우리의 또 예상과는 또 다르게 또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기 쉽겠지만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예쁘게 완전한 문장이니까 맞게 들어간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우리 선행사가 1800년대입니다. 그의 1800년대 동안에 첫 번째 현대의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가 뭐 되어졌다? 개발되어졌다. 좋으네요. 아주 예쁘게 되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1번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요번에 이제 동사가 들어왔어요. 동사가 들어오면 선생님 뭐 보자고 했었죠, 여러분들? 세 가지를 보자고 했었죠. 자, 동사가 나왔을 때 체크하셔야 되는 거 밑으로 가볼까요? 자, 1번 태, 2번 수, 3번 시. 대소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마침 여러분 태는 요거 비동사라서 수동태는 안 되니까 요거 능동태형대 맞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수를 보셔야 되는데 수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단수 그리고 복수 이걸 보셔야 되는데 주어 볼타가 found 발견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주어는 다시 combination 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주어를 꾸며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뭘로써 얘를 꾸미는 걸까요? 그렇죠. 전명구죠. 사실 주어를 꾸며주는 게 또 5가지가 있잖아요. 선생님 좀 터프하게 한번 해석해 여기다 필기 좀 할게요. 자, 우선 전명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사 당연히 되죠. 자, 관계사 당근 되죠. 마지막에 동격대까지. 전 우주에 이 명사 주어를 꾸며주는 아이가 여러분 명사 주어를 꾸며주는 아이가 요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누구? 전명구가 나와줬어요. 그럼 전명구 여기가 지금 누굴 꾸미고 있죠? 컨비네이션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건 아무리 미친 듯이 나와도 요게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라는 거야? 컨비네이션. 요게 주어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컨비네이션은 단수랍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were가 아니라 뭘로 가셔야 될까요? 그렇죠. 수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was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이나 자, 굴이나 아연에 대한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얘네가 아니라 얘가 주어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건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2번 딱 체크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나는 좀 3번, 4번도 좀 걸리신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지우고. 자, 여기 3번 같은 경우 선생님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요. 이러기 있기 없기. 선생님은 공부했죠. A called B. 요게 과거 분사일 때 해석 어떻게 하자고요? 뒤에서부터 싹 앞으로 움직여죠. B라 불리우는 A. B라 불리우는 A. 여러분 기억하시죠? B라 불리우는 A. A called B. B라 불리우는 A.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B라 불리우는 A. 여기 잘 안 보이네. A가 뭔가요? 아이코 여기 강화된 디자인. 이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B가 되는 거니까 B라 불리우는 A. 너무나 예쁘게 잘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맞게 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서치 이거 맞나? 이거 터크 이거 동사 아닌가? 동사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이게 된 경우입니다. 왜? There was 뭐죠 여러분들? 유도부사. 우리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 아시죠? 유도부사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문장을 유도한다. 기억나시죠? 문장을 유도하는 유도부사. 유도부사니까 당연히 이 유도부사 뒤에는 누가 나와줘야 돼요? 비동사 나와주고 주어 나와줘야 돼요. talk는 여기서 그래서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명사를 지금 talk가 지금 누가 꾸며주고 있어요? 서치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여기 있는 talk는 세평, 세간의 소문이라는 뜻의 명사고 그 명사를 서치가 꾸며줬으니 틀리지 않다. 이거이고요. 그런 서치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블라블라하고 자 대시 나오면서 이게 그러하여서 that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라고 해서 요 뒤에 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자 그래서 여기는 that 해당이 돼서 또 such that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명사에서 그러한 명사에서 that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라는 뜻에서 여기가 자 너무 뭐뭐한 그리고 that 이하가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우리가 문법 문제는 항상 그렇죠. 내가 이게 정답 해설 듣고 보면 아 맞다 나도 아는데 내가 왜 저걸 틀렸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막상 혼자 할 때 포인트가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기출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답 선지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하신다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 우리가 해설 듣고 나중에 해설 들을 때 아 맞다 이럴 일 없으실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자, 9번입니다, 여러분. 9번은 제목 문제지요. 제목 문제인데 이런 제목 문제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선택지 분석. 선택지 사이에서 여러분들 유사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특이점을 찾아내서 얘네들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택지 네 가지를 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금 laser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다른 단어로 electron이라고 해서 전자라는 단어가 또 3번과 4번에 보입니다. 그럼 공통적 소재는 레이저나 전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파악한 거예요, 저희가. 소재를 파악한 건데 그런데 1번과 3번의 특이점이 있어요.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레이저가 생산되어졌는가, 만들어졌는가. 3번은 자, 레이저라는 건 어떠한 전자를 방출하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차이 느끼셨어요?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어떻게 생산되느냐인 거니까 이게 레이저가 결과적으로 결과물에 되는 거야. 결과물. 이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레이저가 어떤 전자를 방출하느냐. 그러면 레이저라는 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 즉 재료가 되는 거야. 이 재료를 통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전자의 종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1번과 3번의 대척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는 궁금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즉 레이저라는 건 결과물로 나오는 건가? 레이저라는 건 재료가 돼서 그걸로 뭐를 만드는 건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와 원인이 분명하게 대척점에 있는 1번, 3번 선지가 우연히 나왔다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선택지 분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이용하는 거야. 출제자는요, 이 중에서 정답을 우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4개의 선택지에서 여러분 읽은 것 중에 무조건 25%는 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25%는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뭘까? 출제자의 창작물이야. 그런데 출제자가 만든 이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정답을 보면서 타이핑을 친 거야. 근데 그 타이핑이라는 걸 칠 때 정답같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3개의 창작물을 만들 때는 정답의 정반대가 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답을 살짝 발만 걸치고 있어서 조금만 담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무 말 대잔치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답 선택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지 4개를 봤는데 얘랑 대척점에 있어? 이거는 우연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이 네 가지밖에 안 되는 선택지에 딱딱 존재할 수 있냐 말인 거죠. 그럼 정답을 1번과 3번 중에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냐? Nope.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선 1번과 3번이 서로 대립되는 대조점에 있구나라는 걸 먼저 전략적으로 머리에 싣고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2번, 3번 또 안 내고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2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번에서는 자 언제 이것이 개발됐냐라고 했고 4번은 왜 자 전자는 빛을 반사하는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이유에 대한 왜 그렇게 반사했는지가 나온다. 그럼 2번, 4번은 달려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1번과 3번에서 레이저가 과연 결과값이 되느냐 재료값이 되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우리 지문 전체를 볼게요. 지문 볼 때 여러분 기획하시죠? GS 구조. 항상 글은 일반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상세화에 대해서 들어가는 패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자세하게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레이저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레이저라는 것은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방식 때문에 가능한데요. 빛이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자, 반응을 전자랑 하는 거야.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전자랑 interact, 뭐를 해서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레이저가 가능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될까, 여러분들? 너무 반갑다, 여러분. 이 친구가 바로 G에 해당됩니다. 그죠? 일반화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결과적으로 풀어서 제가 도식화를 해보면 지금 이 얘기죠. 빛이라는 것과 전자, 즉 재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재료와 그 다음에 전자라는 재료가 합쳐졌더니 뚜둔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레이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되는 거죠. 레이저는 이런 재료들을 더해서 만든 결과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먼저 풀어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G로 먼저 일반화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고 상세하게 이게 어떻게 빛이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게 됐고 에너지 값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선택지를 전략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GS 그러니까 일반화한 부분과 상세한 부분에 우리가 강도를 조금씩 다르게 읽어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자세한 해설과 우선 전문 해석은 올려드렸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선택지를 분석하는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나 9번은 그거에 딱 사용하기 좋은 문제니까 우리 꼼꼼하게 복습하실 때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직접 적용해 봐야지 확실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선택지 분석법 그리고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줘서 GS로 읽는다.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 생활영어 우리 한 문제는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 먼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Hi there, may I help you? 라고 A가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A죠. 그 다음에 Yes, I'm looking for a sweater. 저 스웨터를 찾고 있어요. 라고 B가 대답을 한 거 보니까 적어도 요거는 뭐에 해당되는 걸까요? 스웨터를 사러 온 손님이길 거고요. A는 그 가게에 있는 일하는 분이시겠죠.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둘이 먼저 A와 B의 관계를 먼저 간단한 문제라도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가요. 요즘 가장 최근 스타일입니다. 참 요번에 가을 컬렉션에서 제일 최근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What do you think?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gorgeous. 멋지네요. 얼마인가요? 라고 가격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Let me check. 가격이 $12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건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가격을 말하고 이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 보니 이거는 여러분들 또 다른 스웨터가 되는 거야. 그게 결국은 뭔가 가격 면에서 맞지 않았나 봐. 너무 쌌을 수도 있고 너무 비쌌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난 시즌이었고요. 세일에서 50불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120불이 50불이 되는 상황이라는 건 지금 B가 준비한 예산안을 살짝 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자, it's a little out of my price range. 나의 가격 범위를 살짝 넘었네요. 라고 해서 가격을 범위를 넘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 비싸요 라는 말에 있어서 비싸요 라는 말을 대신해서 가격의 범주를 넘었네요. 그래서 다른 가격대로 $50짜리 우리 그러니까 세일하는 걸 말해주니까
그 중에서 이 할인 판매 문목이 마음에 드는지 perfect, 완벽해요. Let me try it on. 입어볼게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격만 조절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한 생활 영어 문제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미 달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라이스로 가는 건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항상 대화 속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머릿속에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봐요 여러분. 문법 문제 한 문제에 5점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수백 시간만큼의 공부를 해서 그걸 나눠서 문법 5점짜리를 하나를 챙겨가는 거라면 생활 영어는 여러분이 정말 1시간, 2시간만 딱 집중해서 관용 표현들과 이렇게 대화형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사는 것, 환전하는 것, 뭐 버스를 갈아타는 것 이렇게만 준비를 하면 한두 시간대에 5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가성비 절대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되는 문항이 바로 생활 영어를 잊지 마시고요. 생활 영어도 그냥 싹 지나가시지 말고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영작형 문제입니다. 영작형.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거는 어법상 잘못 옮긴 그러니까 영작형 잘못 옮긴 걸 찾아야 되는 어법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래쪽에 이렇게 영어 문장이 있고요. 위에는 우리말 해석이 있어요. 반드시 영어 문장 읽고 우리말 해석으로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영어 문장에서 틀려버리면 위에 올라가서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특이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통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have drunk 이 부분 그리고 being a kind person 요거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all things considered 그리고 with a leg closing 여기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 파악 오시나요? 느낌 파악 오세요? 자, 우리 이 문장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분사라는 거. 여러분 이게 분사 구문. 그래서 이거는 분사 구문 파티네 아주 그냥 다 분사 구문에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거는 완료 분사 구문이고요. 완료 분사 구문이고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독립 분사 구문이고요. 독립 분사 구문이고요. 이거는 위드 분사 구문이에요. 그냥 난리 났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분사 구문 그냥 파티를 하고 있어. 여기. 그래서 이렇게 요즘 경향 중에서 이렇게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4가지 선택지 모두를 만드는 경향이 이때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사 구문 말고 또 다른 테마는 사역동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역동사 우리 대표적으로 make, have, let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지 전체가 make, have, let을 묻는 문제와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선택지 4가지를 모두 만드는 게 지금 비단 이 14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하나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 그 관련된 주변부를 싹 그냥 아주 그냥 완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출은 뭐니까? 역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이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우리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ith 분사 구문의 특징이 뭐죠? with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분사로서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확인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게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목적어가 뭐뭇을 하는 거면 ing를 고르시면 되고 여기 뭐뭇을 당하는 거면 ed를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with 나왔어요. with 그 다음 목적어로 다리 살짝 지워볼게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리가 나왔어요. 목적어 다리. 그러면 이제 크로싱이 나왔는데 여러분 다리는 지가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싱 꼬는 중인 거예요. 꼬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어렵다. 여러분 다리 입장에서는 크로스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리 자체가 지가 크로싱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다리가 지금 꼬아짐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로싱 아니고 크로스드이죠. 자, 아마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시면서 이거 여러 번 공부하셨을 거예요. 왜? 팔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팔짱 끼는 건 folded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리는 뭐 하는 거야? 꼬아지는 거야. crossed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랑 이 표현만 또 관용 표현을 따로 공부를 하셨는데요. 시험장에서 반짝 기억이 안 나시면 목적어 다음에 ing와 pp를 떠올리시고 자, 얘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걸 결정하시면 돼요. 다리는 자, 의지에 의해서 이 다리 주인 의지에 의해서 crossed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이 틀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16번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선택지 분석법을 적용해 볼 건데요. 자, 분명히 4가지 선택지 중에선 정답은 있다. 나머지 3개는 출제자의 창작물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선택지 분석법. 선택지 사이의 유사점과 대립점 등을 확인해서 문제의 전략을 찾는 것이 바로 선택지 분석법인데요. 16번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에 먼저 지금 보시면 separating, 뭐 하는 거? 분리해요. delay, 연기하거나 우리가 미뤄두는 겁니다. prevent, 막거나 예방하는 거. accelerate, 가속화시키는 거. 느낌 오셨어요? 이 3가지 이야기는 막거나 단절하거나 분리하는 거라면 accelerate는 가속화시키는 거, 밀어붙이는 거예요. 역시나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 3가지의 선택지와 이 한 가지는 지금 단어의 결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먼저 분석을 하고 separate, delaying, preventing 뭐가 막거나 다 단절하는 건데 이것만 가속화시키는 거? 뭔가 얘만 더 밀어붙이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한번 마이너스 플러스로 한번 분리해볼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빈칸이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건데 이 자리를 한번 또 확인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여기 이 연구가요 밝혀낸 게 바로 뭐냐면 이 해류라는 것이 1마일 정도 넓이가 되는데 그 해류는 따뜻한 물이라는 것이 대서해랑으로부터 왔고요. 자, 그것 자체가 가능한데 뭐 흐르는 게 직접적으로 가능한 거야. 어디로 흐르는 겁니까, 여러분들? 빙하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때 우리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알아낸 게 이 해류라는 것이 따뜻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 따뜻한 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빙하를 향해, 따뜻한 물이 빙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bringing과 여기 있는 부분이 and로 병렬 구조로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보시죠. 아시겠지만 지금 이 따뜻한 물이 여러분 따뜻한 물이잖아요. 이게 어디로 간대요? 얼음으로 간대요. 그러면 따뜻한 물이 얼음으로 간다면 지금 열이 얼음으로 가져가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네요. 자, 많은 양의 열기가 접촉을 얼음이랑 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열기가 뭐랑 지금 이 얼음이랑 아까는 빙하라고 했지만 이번엔 또 얼음이라고 하죠. 얼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빙하의 녹음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막을까요? 아니면 분리할까요? 연기할까요? 예방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속화시키겠죠. 왜? 따뜻한 열기나 따뜻한 물이 얼음에 닿으면 얼음이 녹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지를 가지고 1, 2, 3번의 공통점을 우선 잡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문에서 얼음, 열기, 따뜻한 물, 빙하의 녹음 이런 게 나오자마자 딱 머릿속에 우리가 전략이 잡히고 흘러가야 되는 각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는 전략적으로 먼저 분석을 하고 본문 내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16번 선택지 분석법을 적용해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건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삽입 문제입니다. 삽입 문제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우선 먼저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죠.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찾으면서 글의 단선, 글이 끊어지는 자리를 찾아주셔야 돼요. 뭔가 어색하다? 우리가 왜 영화를 보다가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쓰러져 있어. 그럼 무슨 사건이 한번 난 거잖아. 뭔가 내가 지금 화장실 간 사이에 이 뭔가 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모르니까 뭔가 딱 끊어진 느낌, 약간 막아뜯는 듯한 그 느낌. 그 느낌이 지문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단선이라고 하는데 그 단선을 찾아가는 것 하나와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단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힌트를 찾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선 연결사, 그 다음 2번째 지시어, 3번째 GS 단계. 일반화 그리고 상세화의 관계인데요. 요거는 요 순서대로 쭉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찾는 게 사실은 연결사라서 이 문제는 오답률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연결사를 이용하시면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건 우리에게 뭘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라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인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삶을 주는 산소, 생명력을 주는 산소가 바로 혈액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혈액과 생명력을 주는 산소라는 것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워집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심장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가 살짝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순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뇌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혈액과 그리고 생명력을 주는 산소, 생명력을 주는 산소라는 것이 쉬워지는데 심장이가 뭐 할 수 있도록 순환시킬 수 있대요. 뇌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뇌잖아요. 그러면 그 뇌로 이 피를 올려주기에 좋다. 피를 이렇게 순환시키기에 좋다. 우리 심장은 여기 있을 거고요. 이 심장이 여기를 올려주기 좋게 되려면 도대체 어떠한 원인이 발생을 해야 결과적으로 이 심장이 있어서 순환을 뇌로 피를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조건이 원인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한 결과가 심장이 일하기가 수월해졌다라는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쭉 한번 먼저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한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속적인 G-force, 여러분 이거 소재 자체가 바로 뭐에 해당됩니까? G-force, 중력이죠. 자, 우리가 지속적인 중력이라는 것이 적용이 됐는데 이것이 뭐 하는 동안 몸이 우리가 수평으로 있는 동안 요 몸이 여러분들 수평으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 그러니까 라인 다운 했다고 말해주죠. 뭐 대신에 여러분들 sitting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to be more, 자, 더 견딜 수 있대요. 사람이. 왜냐하면 피라는 것이 고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요? 등, 다리가 아니라 등.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피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피가 여기 등에 있으니까 우리의 심장이가 여기 몸 아래쪽에 있는 피를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 등에 고여있는 피를 뇌로 보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수평으로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등 쪽에 피가 고여야 돼. 다리가 아니라. 그래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우리의 심장이 뇌로 순환시키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찾고 말았어요. 뭘 찾았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원인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들?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기억하실게요,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선 연결사, 지시어, GS 관계, 그중에서도 얘는 연결사, 인과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직접 적용 가능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연결사, 지시어, GS 관계를 꼭 주어진 문장에서 파악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순서를 묻는 문제죠. 배열 문제입니다. 배열 문제 여러분들 전략 있죠? 우리 어떻게 가기로 했었죠? 먼저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고 여기에서 세 가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사, 그 다음에 지시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다 적을게요. GS 단계. 요거를 찾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A, B, C 공평하게 다 읽어보고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지 절대로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너 A구나, 너 B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서로의 다 읽어봐서 가장 좋은 걸 골라내기 위해서 연결사, 지시어, GS 우리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가 뭐 했대요? 이런 것을 제안했대요. 대절 이하를 뭐 이용하거나 또는 특정 몸의 부분을 이용하지 않음에 의해서 유기체라는 건 발달시킵니다. 특정한 특징들을 발달시킵니다. 라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읽어봤더니 여기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발생한다. 증거는 없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 A, B, C를 읽어봤는데 A가 특별히 뭐 안 될 만한 이유를 잘 못 찾겠어요. 자, 그러면 B로 한번 가볼게요. B는 뭐라고 했냐면 남막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이러한 특징이라는 것이 자, passed, 전달되어진다. 저는 B번으로 마음 갔어요. B번이 더 크게 갔어요. 왜? 앞에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특징을 이 특징으로 받아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B한테 갔는데 또 C가 기깔나게 좋을 수가 있으니까 C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캥거루의 뒷다리는 여러분 지금 C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B도 매력적이고 C의 예시를 든다고 해도 안 될 이유는 없어. 그런데 더 좋은 건 B였던 거야. 왜? 앞에서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캐릭터리스틱을 직접 연결하는 게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앞에 있는 지시어를 받아준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뭐? 지시어를 이용한 부분입니다. 자, 맥락도 여러분들 같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특정 특징들을 요렇게 받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B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와 C를 우리가 후보로 일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다시 B의 후반부에 보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이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증거가 없습니다. A로 가는 방법도 있고 예시를 드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왜? 이 아이디어는 그냥 제너럴, 일반인 거예요. 근데 일반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은 여기에 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니까 그 다음은 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B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C에 가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답은 마지막에 고민할 것도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A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나오지만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A에서 이러한 것에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것에 증거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도 또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지시어가 한 번 더 확인된 거죠. 이것이 발생하는 증거는 없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읽어보셨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색깔 마지막으로 이거죠. 획득되어진 특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 뭐 해야 된다? have to 자, 수정시켜야 된다. DNA의 특정 유전자를 뭐 하기 위해서 전달되고 유전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 뭘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쭉 해서 여기 this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명료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자, 주어진 문장에서 지시어로 B로 갔다가 B의 끝에 있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C로 갔다가 다시 C의 끝에 있는 것에 증거가 없습니다. A로 가면서 연결사 지시어 GS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3번이라는 정답을 내리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시게 된 거죠. 저희 오늘 문제에서 주요점을 여러분이 함께 풀어보셨는데요. 지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응인지 궁금했어 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문제는 그냥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니라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잘 풀기 위해서는 전략을 반드시 가셔야 되고 우리가 문장을 읽어내는 구문력 그 이상의 스킬과 분석법으로 문제 푸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